소대장은 이렇게 종이 펼치면 안녕하세요, 한다린입니다. 네, 여러분들 드디어 프로젝트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해봤어요. 자, 그러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무엇을 할까요? 달력을 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뭐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의 프로젝트 진행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여기가 마지막 주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프로젝트는요, 마무리 단계에 뭔가를 해요. 보통은 뭔가를 하냐면요, 전시회를 한다거나 또는 공연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초대를 해서 놀이를 같이 한다거나 뭐 다양한 걸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진행이 되는 게 거의 프로젝트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어찌됐든 간 이런 것들을 이제 마무리 준비를 한다, 뭔가 기념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자, 제가 지금 아이들하고 우리 반 아이들하고만 평가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걸 알았고 어떤 게 재미있었고 막 회상 가는 시간을 저는 가져요. 그러면 그거는 저는 프로젝트 맨 마지막 날에 가져요. 이날이 아이들하고 평가 우리 반끼리만 하는 날이라면 이런 마무리를 기념하는 거는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진행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저는 이건 제가 픽스해놔요. 그래서 저는 거의 목요일날 이런 걸 진행을 해요. 우리가 마무리하는 날로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시회나 공연이나 초대를 해서 놀이나 하거나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저는요, 한 화요일 정도에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 마무리 무엇을 할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얘기를 하죠. 그럼 이날 정해요, 그거를. 그러면 저는 수요일부터 마무리 준비에 들어가요. 들어가도 1, 2, 3, 4, 5일 정도만 거의 준비한 날이고요. 이날은 정말 바빠서 네, 거의 완전 최종 체크하는 날? 거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날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해도 5일밖에 없어요. 어찌됐든 간 저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데요. 이거를 뭘 할지 어떻게 결정을 하냐, 이거는 당연히 애들이 결정을 하죠. 전시회를 할지 공연을 할지 초대 놀이를 할지 이거 두 개 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지. 그래서 만약에 전시회를 한다 그랬을 때 준비를 이제 시작해야 돼요.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물어봐요? 화요일에 당연히 물어봐야 되죠. 얘들아, 그럼 우리 반 이제 전시회를 하기로 했는데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전시를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역할은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아이들한테 세부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무엇이 필요할, 만약에 전시회란 뭐가 필요할까요? 모든 거는 다 전시회, 공연, 뭐 초대 다 초대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포스터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럼 애들이 이제 알아요. 이런 거 뭐 포스터나 안내문 같은 거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만약 공연일 경우에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거에 맞게 또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고, 어차피 비슷하니까 지금 전시회로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애들한테 그러면 이제 초대장 포스터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애들이 모두 다 참여하게 하고 싶으면은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다 참여해서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역할을 나눠서 하자고 얘기를 많이 해요, 7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역할 나눠서 누구는 뭐 할래? 누구는 뭐 할래? 해서 뭐 초대장 만들 친구들, 포스터 안내문 만들 친구들 이렇게 나눠서 같이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때 준비할 수도 있고, 또는 팀별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기본 베이스는 아이들한테 물어봐서 아이들이 생각한 방법대로 준비하시고 역할 나누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하고 포스터 만들고 이제 초대장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샘플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어요. 애들이 포스터, 날짜, 시간, 장소, 뭐 이건 하고 싶은 말하고 관련된 그림을 그렸죠. 뭐 헬반으로 오세요, 도마뱀 프로젝트 전시에 놀러 오세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우리 활동지 보면 깜짝 놀랄걸요? 막 이렇게 하고 애들 막 그림 그리고, 이렇게 거미 프로젝트 할 때도 이렇게 애들이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었고, 또 준비하는 게 지금 초대장 제가 보여드릴게요. 초대장은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거미 프로젝트 전시회 초대합니다 됐죠. 종이 펼치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초대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연결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애들이 어떻게 오면 되는지 지도를 그린 거고요. 약도를 그린 거고 그 다음에 뭐 날짜나 시간 이런 거 나온 거랑 이렇게 있어요. 이건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들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겠지만 전 항상 이런 유형으로 만드는데 그 이유는 선생님마다 뭐 이제 화려한 초대장을 만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쁘게. 그리고 애들 한 명에 하나씩 만들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막 노동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애들이 하고 싶은 애들 오게끔 해요. 뭐 이게 거미 글자만 쓰고 싶다. 그럼 걔는 거미 글자만 써요. 뭐 거미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이런 거 막 그려놓은 거 있죠? 그려놓은 것들 제가 수집하고 이런 거 다 한 명이 한 게 아니에요. 다 저희 반 애들이 나눠서 했어요. 하고 싶은 애들만 저는. 하고 싶은 애들 위주로. 그래서 하고 싶은 애들하고 최대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그림이라도 거미 그림이라도 안 한 친구는 좀 그려보는 게 어떨까 해서 조그만한 종이 줘서 거미 그림 그리게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한 장의 A4에 들어온 종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만들지 않았고요. 저는 아이들한테 아주 조각조각 종이를 줘요. 조각조각 종이 주고 누구는 초대합니다 쓸래? 초대합니다 쓰고 누구는 여기 그림 그린대요. 그럼 그림 그릴 종이를 나눠줘요. 그러고 한 요 정도 된 크기에 이렇게 나눠줘요. 그럼 애들이 그려오죠. 그러면 전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스캔 떠요. 저는 다. 스캔 떠서요. 컴퓨터 상으로 크기를 조절해요. 크기 조절이 가능하죠. 왔다 갔다 크기 조절 가능하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새로운 문서를 열어서 거기다가 아이들의 그 스캔한 종이들을 크기를 조절해가지고 제가 다 조합을 해요. 이렇게 다 붙여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요거를 뽑은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뽑아서 하면 장점은 뭐냐면 애들이 힘들지 않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기가 한 게 여기에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애들 조금씩이라도 하니까 그게 다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같이 만든 초대장이 되거든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리고 얼마든지 많이 뽑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다 컴퓨터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굉장히 장점이 있는 초대장. 저는 항상 이렇게 해요. 그래서요. 이렇게 앞에 하고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되게 양면 복사로 해서 뽑거든요. 이렇게 진행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색지에 뽑죠. 그러면 색깔 있게 예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급히 뽑느라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색깔 있게 다양하게도 뽑았어요. 뭐 하늘색깔, 연한 하늘색, 뭐 연노란색 이렇게 하면은 더 예뻐져요. 그리고 또 뻣뻣한 종류도 뽑을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좀 팁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시회를 하게 된다. 뭐 공연이 아니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와서 교실을 둘러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준비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요. 만약에 우리가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새 노래를 배웠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노래를 개사한 경우가 많아요. 노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녹음했어요. 애들이 악기랑 노래랑 한 거를 녹음해가지고 이건 뭐 공연처럼 막 연습한 게 아니라 그냥 새 노래 시간에 하는 그런 거를 그냥 녹음해요. 그래서 이거를 무한 반복 재생을 해서 교실에 틀어놓으면 분위기가 굉장히 살아요. 전시 보러 오신 분들한테. 만약에 부모님이 온다. 그럼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세요. 이런 거 틀어놓으면은. 또는 극활동을 했다. 그러면 이 극활동을 공연으로 추가적으로 전시에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영상으로 찍어 넣는다면 교사가 그냥 교실에 큰 스크린에 동극한 영상이 무한 재생 반복되도록 틀어놔요. 그러면 전시회 구경은 하면서 동극 영상도 볼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된다는 걸 팁으로 알려드리고요. 이런 것들도 준비했어요. 저희는 이제 안내에도 화살표라고 해가지고 여기 화살표도 같이 표시할 수도 있고 이땐 동아배 프로젝트라서 이쪽이에요. 엄마 깜짝 놀라실걸요? 이때 부모님 오셨거든요. 그래서 뭐 헬번에 깜짝 놀랄걸요? 여긴 도마뱀도 있어요. 올라오세요 하면서 애들별로 막 이걸 다 꾸몄어요. 그래서 애들이 여기 막 글씨도 적고 그림도 그리고 막 이런 거를 시트지로는 제가 붙여준 거예요. 계단에. 이렇게 하고 거미 프로젝트 할 때도 거미로 이제 1층부터 이 거미를 우리 교실까지 이렇게 따라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들어오면 되는 거고 이런 것도 다 아이들이 바닥에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아이들이 다 만든 거고 이제 이런 것도 애들 작품대로 다 놔가지고 이렇게 꾸밀 수가 있겠죠. 이렇게 뭐 동아뱀 프로젝트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꾸미는 작업 이런 것들은 마무리 작업에 사실은 해당이 돼요. 왜냐면 누굴 초대할 거면 우리가 꾸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거미 프로젝트 할 때고 이렇게 네 했고 이렇게 옆에도 우리는 해울반은 지금 거미 프로젝트 중이에요. 이렇게 적어 놓은 것도 있고 어쨌든 애들이 이거 생각한 것도 다 이거 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시회 하기로 한 날 자, 진행하면 돼요. 여러분들 전시하기로 한 날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지 다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전시회는 사실은 누가 그냥 보러 오는 거기 때문에 많이 준비할 건 없어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아이들이 전시회에서 하나하나 앞에 뭐 안내원이 돼가지고 자기는 그 부분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 있고 그냥 자율적으로 전시를 보러 오셔서 보세요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원 내에서 저희 원은 거의 기간이 많이 통일돼 있었어 가지고 원내 프로젝트 기간이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표를 짜가지고 다른 반에 저희는 구경 가고 그 시간에 다른 반은 우리 반 오고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전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최종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정말 프로젝트 네,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러면 이때는요, 평가하는 날이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프로젝트를 어떻게 했는지 애들하고 회상하고 평가하는 날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리가 되죠. 아이들 생각이. 정리가 되는데, 아이들한테 미리 말해요. 제가 우리가 목요일 날은 전시회를 하고 금요일 날은 우리 반끼리 최종 마지막으로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됐는지 어떤 놀이 재밌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 그런데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프로젝트 하면서 우리 많은 걸 알게 된 기념하고 싶은데 기념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아이들한테 저는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보면 뭐 파티하고 싶어요. 애들 대부분. 근데 그러면 얘네가 하고 싶은 파티가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면 최대한 그 파티 해요. 애들 주로 많이 말하는 거는 뭐 과자 파티 얘기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관련한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다고 해요. 평소에는 이제 저희 원인 경우 절대 미디어 틀어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특별한 날에는 가능해서 이런 특별한 날에는 이런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본다든지 그리고 내가 만든 결과물을 정리를 같이 해야 돼요. 전시했죠. 어마장장한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든 결과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요. 이게 만약에 유치원 놀이감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뭐 만들어진 구성품이나 뭐 그런 거인 경우에는요. 이거를 팔 수 있어요. 장터 열 수 있어요. 장터놀이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누가 사게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저는 프로젝트 기간 내내 퀴즈를 내요. 매일매일 퀴즈를 내요. 애들한테. 왜냐면 흥미도와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퀴즈를 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거미 나왔으니까 거미로 하자면 거미에 대한 퀴즈를 제가 맨날 내요. 매일매일. 그러면 퀴즈 누가 맞히잖아요. 그럼 제가 어떤 카드를 주거든요. 근데 이 카드는 거미 퀴즈 왕이라고 적힌 카드고요. 여기에 어떤 거미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거미는 이름은 뭔지 그리고 이 거미의 특징은 뭔지 적혀진 이 카드를 도화지를 뽑은 거를 애들한테 나눠줘요. 맞힌 친구한테. 그래서 이 마지막 될 때까지 이거를 가장 많이 모은 친구는 거미 퀴즈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 퀴즈 왕이 돼서 그 친구에게도 또 이제 상장을 주죠. 퀴즈 왕한테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저는 마지막에 갖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아이디어 나오면 그 아이디어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애들이 가장 기념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당연히 이런 거를 하기 전에 아침쯤에는 애들하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어떤 과정으로 뭘 했다라는 거를 간단히 사진을 통해서 회상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거 한 후에 이거 하시면 되세요, 선생님들. 네,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제가 지금 프로젝트 마무리까지 다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 영상도 물론 길어졌네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간 선생님들 제가 안내해드린 사항대로 다 하지 않으셔도 되고 선생님들 재량껏 뭐 더 집어넣고 싶은 건 집어넣으시고 뺄 거는 빼가시면서 본인의 상황에 맞도록 조절하셔야 되고 그 반의 아이들의
흥미도와 성향에 따라서 당연히 조절하시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놀이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 더 강조하자면 모든 게 교사나 아이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방향을 정해서 갈지 이거를 먼저 정확하게 딱 정하시고 그 방향으로 가시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 가장 쉽고 편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처음에 프로젝트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저번엔 단순한 방법 해봤으니까 이번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그 방법으로도 해보시고 세 번째 방법으로도 해보시는 거예요. 저도 다 해봤어요. 그렇게 하면은 본인의 경험량을 늘릴 수 있고 어떨 때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본인이 팍팍 느낄 수 있거든요. 그거는 고 선생님들의 성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기를 원치는 않고요. 다양한 방법을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으시면 최대한 경험하시면서 성장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굉장히 많은 영상 나왔고 길어졌는데요.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